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땅은 자연의 폭염으로 끓고 있고 인간은 잠재 관광객으로 하늘을 방문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서부는 세계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고 오늘도 폭염 비상사태입니다.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경은 우주인가 아닌가 논란이 있는 지점까지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인 2명이 브랜슨 경을 쫓고 있고 이들 3사람의 공통적인 목적은 우주 사업이지만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3번째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아직은 3차 접종의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세계적으로 빠른 백신 배포를 해야만 경기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세계 최저 법인세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수 공화당 정치행동위원회가 연례 모임에서 모의 투표를 했습니다. 98%의 참석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가 대선에 출마하면 그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70%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를 놓고 노골적인 대립을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은 미국 함대는 인근에서 철수하라고 주장합니다. IT 대통령 암살 배우가 IT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려던 플로리다주 의사라고 IT 수사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IT의 미군 파병을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캘리포니아주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그리고 어제도 너무나 더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은 냉장고까지 고장이 나서요. 냉장고를 다시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땅과 하늘의 뉴스가 탑 뉴스였습니다. 특히 이제 하늘의 뉴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 가능한 것인가, 이 가능하다는 것은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시민을 대상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주여행 같은 것이요.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주말이었기 때문에 뉴스를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이 2가지를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은 지금도 비상사태 선포됐습니다. 팜스프링이 어제 120도였다고 하고요. 토요일에 118도,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다시 지역 최고 온도 기록을 경신을 했고 프레스노도 111도, 한국으로 따지면 한 40, 섭씨로 따지면 43.9도죠. 데스밸리는 1913년 7월 이후의 최고 기록 130도. 특히 이제 데스밸리 가운데서 이제 국립공원에서도 관리자들이 지내고 살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곳에는 이제 그 퍼네스 크릭이라고 있는데 한 뭐 20몇 분 살고 계시는가 봅니다. 이뇨 카운티요. 134도. 아마도 세계 최고 고온 기록이 아닐까? 전문가들은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라스베가스도 117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당연히 이 같은 폭염은 뭐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뭐 자주 드리고 있고, 특히 그 기후 변화라는 것이 지구 온난화인데 그 지구 온난화의 뭐 가장 큰 원인
원인 가운데 뭐 하나가 배기가스라든가 자동차 아니면 이제 화석 연료죠. 그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는 열로 지구가 덮여지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주, 오레곤, 아이다호 그리고 뭐 캐나다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브리티시 오브 컬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온통 정말로 캘리포니아주의 중부 같은 경우는 프레즈노의 경우는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에 닷새만 농장이 잡초들도 나오고 그 뒤에는 이틀은 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지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 치명적인 고온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낮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 같은 기후에 관한 비상사태 선포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엘튼 존처럼 그 엘튼 존이 그 영국에서 자귀, 썰 자귀를 받은 것처럼 리처드 브랜슨도 영국 사람이잖아요. 억만장자 썰 리처드 브랜슨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선셋 블루버드의 버진 레코드라는 회사를 갖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항공사를 차렸고 또 이제는 우주 비행까지 본인이 직접 차린 회사를 통해서 주말에 어제 갔죠. 한 1시간 정도 사이에 출발부터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 것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것도 너무나 모험적이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모험적이고 하죠. 70세입니다. 70세의 리처드 브랜슨 경이 처음에 이제 그 달나라의 달에 달나라 달 문에 딱 그 우주인이 미국 우주인이 발을 딱 이렇게 놓는 것을 보고 그때는 어렸을 것 아니겠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돼버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뭐 트럭에다가 레코드 같은 것을 실어서 팔고 다니면서 버진 레코드가 버진 에어라인이 됐고 이번에 이제 다시 우주로까지 가게 된 건데 그분이 달나라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지구인가 우주인가 하는 그 궤도도 약간 그 논란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적어도 몇 분 무중력 상태에서 막 물에서 헤엄치듯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곳에서 말도 뭐 몇십 초 했었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말에 보여준 겁니다. 이 리처드 브랜슨과 2명의 자신의 그 회사 직원이요. 그리고 또 우주인 출신 조종사도 있었고 해서 원래는 뭐 거대한 그 비행기가 바로 리처드 브랜슨이 타고 있는 우주선을 싣고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딱 놓았고 바로 이 리처드 브랜슨이 타고 있는 그 우주 비행기가 그때부터는 자력으로 엔진을 가동해서 막 올라갔고 그게 이제 뭐 한 지구 표면에서부터 50마일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50마일이 아니라 보통 그 비행 전문가들은 62마일을 지구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본답니다. 12마일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5만 피트 그 상공에서 다시 이제 그 지구로 돌아왔는데 유니티라는 이 우주선 비행기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타고 갔다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항상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 텍사스의 뭐 나사 뭐 이런 곳에서 아주 근엄하게 뭔가를 지금 스트리밍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스티븐 콜베르 시사 그 프로그램에 아주 재미나게 진행을 하는 그 사람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크도 있었고요. 리처드 브랜슨도 그 70세의 그 사람이 바로 그 본인이 만든 그 우주선 속에서 타고 있으면서 지금 지구를 내려다보는데 정말 놀랄만한 그 감정이다. 놀랄만한 감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성을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우주와 지구의 사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바로 그 부분에서 그 안에서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다면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항공국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민간이 Congratulations to everybody for creating such a beautiful place.
Congratulations all are wonderful. 뷰티풀하다면서 본인이 모든 사람 같이 축하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Hard work to get us this far.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로 이 모험적인 브랜슨이니까 이렇게 빨리 왔을지도 모릅니다. 돈 한 푼 없이 일을 시작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레코드를 트럭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팔았던 사람인데 핫에어 풍선 사고로 사람이 숨졌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3명의 계약자가 테스트 중 폭발로 사망했고 2014년도에 조종사가 사망했고요. 왜냐하면 그 우주 비행기가 비행 도중에 공중에서 이제 부서졌죠. 반으로 갈라지고 말았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도가 돼서야 성공적으로 우주에 다다랐고 그래서 2019년도에 아주 그 기억에 남는 그 여성 우주인이요. 그 벤 모스의 사진. 입을 정말 벌리고 그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 지구를 내려다보는 그게 굉장히 그 유명한 사진이었는데 이번에 리처드 브랜슨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리처드 브랜슨이 미국의 억만장자 아마존의 이제 CEO 자리는 내려놨죠. 이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보다 먼저 가려고 베조스가 7월 20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스킵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민간인이 우주에 가는데 성공한 것인가?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표면에서 그 위에서 50마일 이후로 보느냐 62마일 이후로 우주의 궤도에 들어갔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제우주비행사협회는 그리고 대부분의 우주인은 62마일로 봅니다. 100km 그 지구 궤도에서의 그만큼 상공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카말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일단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우주와 그 지구 사이의 비행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고 7월 20일에는 이 사람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리처드 브랜슨은. 그리고 7월 20일에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은 이 50마일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제프 베조스는 물론 그 우주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주 관광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 브랜슨 경처럼 해서 더 큰 그 이번에도 라켓이었는데 라켓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라켓 엔진을 누군가에게 판다던가 이렇게 우주 관광을 하는 회사에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광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제프 베조스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미국 사람. 일론 머스크도 이제 다음 달에 그 스페이스 X에 그 본인의 그 스페이스 X에 탄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요. 이 리처드 브랜슨이 뉴멕시코주의 자신의 그 비행기 주차장이잖아요. 말하자면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뉴멕시코 거기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도 이 리처드 브랜슨의 바로 그 우주 관광 여행에 나 손님이 되고 싶다 하면서 웨이팅 리스트에도 올려놨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 X를 개발을 하지만 이것도 우주 관광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예 국제 우주 정거장에 민간인이 이제 9월 달에 가게 한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국제 우주 정거장에 무슨 우주 의자를 납품한다던가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세 사람이 모두 그 우주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볼 때는 리처드 브랜슨 경이 자신이 직접 만든 그 유니티라는 그 라켓에 타고 그 지구 상공에서 50마일이나 올라갔다는 것은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충분하고도 남는 거죠. 여러 가지 도박을 거친 뒤에 일단은 부자들의 관광으로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생전에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이 같은 우주 관광 같은 것이 보편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우앤엑스라는 그 투자은행이 있는데 네트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트 자산이 500만 달러 정도 있는 사람 5명 가운데 4명은 한 25만 달러 정도 내면은 우주 관광 하겠어. 25만 달러 내고 내가 500만 달러 자산이 있으니까 네트로 이게 바로 지금 그 브랜슨이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돈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 그 우주 관광은 그 마진이 한 70% 된답니다. 지금까지 17년을 이 브랜슨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인간 희생이 있고 완성한 이 단계인데 그게 관광 사업화 되면은 마진이 70%라는 거예요. 그럼 테크 기업이 마진 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고 2020년도에 투자가들이 우주 비즈니스에 280억 달러를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전체의 그 우주에 관련된 그 같은 경제는 2040년에 매출이 1조 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이 이제 그 브랜든 그 경이 영국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내용을 미국의 다른 매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우주 사업과 연관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는 우주 관광이 활발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 자꾸만 나오고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처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버진 그 컬렉틱이 우주 그 궤도에 갔는데 연간 매출을 2030년에 18억 달러에서 한 13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매출이 지금 브랜슨이 하고 있는 또 다른 그 버진 그 애틀란틱 에어라인 항공사의 코비드 이전의 매출의 반보다도 조금 작거든요. 우주를 관광 간다 하면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그 코스들을 개발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도 의회에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뭐 많은 규제를 하지는 않아요. 연구하는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연구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사람이 거기에 타고 갔다 왔다 할 때는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 같은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서 투자가들이 스타트업 많거든요. 우주관광 스타트업이 뭐 로켓 플레인이라든가 뭐 아마디오라든가 뭐 에로스페이스 뭐 기타 등등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그 더 많이 투자를 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가장 불확실한 것은 안전성이라는 거죠. 지금 버진도 여기까지 올 때는 17년이 걸렸다고 그 브랜슨 경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우리가 모든 역사를 볼 때 우주인들이 훈련을 받고 완전한 장비로 또다시 테스트를 거쳐서 갔는데도 재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당연히 우주 관광도 재난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일보 전진하다가 정말 몇 년 또 후퇴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고가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규제 같은 것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뒤, 20년 뒤의 우주 관광은 돈이 너무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너무 많고 하는 사람들이 뭐 취미 활동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대량 그 시장은 그 매스 마켓은 되지 않을 것이다. For the time being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뭐 우주에 가고 보고 뭐 지구가 뭐 이제 10,000원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새롭고 인간의 또 다른 그 한계 극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소리가 안 나요. 이게 무슨 일이죠? 네, 우주 말씀을 드리다가 소리가 안 나니까 왜 안 나겠어요. 기계는 대체적으로 사람보다 솔직하고 입력된 대로 한 것 같아요. 저의 의식 속에는 분명히 맞게 눌렀다고 생각됐는데 다른 단추를 누른 것이죠. 어쨌든 그 인간이 또 기계 자체도 오차 없이 만들어내도 작동을 해야지 되니까 이번에 그 리처드 브랜슨 경이 우주로 가는 자신이 개발한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1시간 이상 지연되던데요. 아무튼 좀 새로운 세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항상 워치해야지 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한 공화당의 그 사랑하는 마음 지난 주말에도 아주 열렬하게 보여졌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지금 광고가 안 되고 있네요. 제가 이게 광고가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밖에서 IT 그 담당자분들 계시면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9시 광고로 옮겨지지 않아서 광고가 안 되거든요. 일단 제가 맨 마지막 8시 때 광고를 한번 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됐군요. 인간의 실수 아니었네요. 좀 전에는.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죠? 제가 그 다음 섹션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기 때문에 백업 장치가 있거든요. 백업 장치에서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밖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IT 부서 그 담당자들께서는 조금 그 와서 봐주시고요. 제가 백업 장치로 하려고 하는데 백업 장치에는 또 광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될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해보죠. 이 같은 실험을 거쳐서 아마 리처드 브랜슨 경도 우주에 갔을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고쳐주셨고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오늘부터입니다. 면역이 약해진 그런 그 성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 접종 3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률이 뭐 어느 나라보다 빨랐고 우선 인구도 굉장히 작으니까요. 어떤 그 대도시 그 한 군데보다도 작은 뭐 로스앤젤레스보다 조금 더 많은 시보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쉬웠던 것이기도 하고 인구가 작은 나라일수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국민의 생명 한 사람이라도 더 이거 다치면 큰일 난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5월 달에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백신의 효력이 95%였는데 6월 달 들어서 64%밖에 안 된다. 이것은 델타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그 파이저 바이오엔텍이 이스라엘에 더 많이 그 들어가고 원래 9월 달에 딜리버리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한 달 먼저 당긴 겁니다. 3차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모더나는 그다지 많이 맞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한 20만 명 정도 성인에게만 나이 그 어린 사람들은 말고 그렇게 접종을 시켰는데 미국은 다릅니다. 지난 주말에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했었던 것을 금요일에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미국의 시사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3차까지 할 만한 때는 아니다. 우선 데이터도 좀 봐야지 되고 현재 이 상태에서 3차 접종이 효력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 뭐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이요. 세 번째 맞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다. 뭐 파이저 바이오엔텍의 긴급 사용 승인 요청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요청을 해서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해도 보건당국이 질병통제국을 포함한 뭐 여러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 식품의약국이나 아니면 그 제약회사 사이에서의 요청과
또 승인과는 무관하게 결정은 이제 다른 곳에서 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주더라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마다 지역마다 다른 결정을 또 합니다. 질병통제국이 선생님과 교수와 스텝 그리고 그 학생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맞았다면 실내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로스앤젤레스는 위험하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바이러스 확진자가 160 몇 %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을에 학기 개학하면 백신 접종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실내에서는 전부 마스크를 쓰도록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요즘은 테스트도 자주 하죠. 사람들이 감기 증상인가? 뭐 이렇게 좀 열난다고 하고 그럴 때 뭐 목도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감기 독감에도 목도 아프고 하잖아요. 쓰리고 따갑고 그럴 때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아프면은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에도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런치를 친하다고 이제 우리 백신 다 맞았지 하면서 예전처럼 런치룸에서 딱 이렇게 붙어서 같이 먹지 말아라.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때보다도 더 조금 긴장을 해야지 되는 지금 그 형편이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주장을 거부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남중국해를 중국이 뭐 우리 해역이다, 수역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앤서니 블랭켄 국무장관이 아주 그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필리핀 정부가 제일 먼저 이제 뭐 고소하고 했죠. 국제사회, 국제재판소, 헤이그. 그래서 5년 전에 나온 그 판결이 2016년도였는데 그때가 이것은 지역에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꼭 지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유엔이 지지하는 중재에 따라서 이웃 나라들끼리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된다. 중국과 이웃 나라 사이의 해상 분쟁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뭐 이게 뭐 필리핀 한 나라와 그런 게 아니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 있죠?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한 것 이렇게 됐거든요. 2016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당시 오바마 시대에는 헤이그 재판소에서 금방 그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로 그 국제적인 법에 따라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남중국해 중국과 아니지라고 이 오바마 때보다는 더 강하게 했습니다. 오바마 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국제 그 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어도 저 중국 거 아니잖아. 지금 이웃 나라에서 저기 저 수역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뭐 어업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와서 중국이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를 비난했었던 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와서 중국 수역 해역 아니지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더 다른 영향을 미친 건 또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이 중국 것 아니지. 이건 아니야. 뭐 필리핀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오랜 동안 어업을 해왔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전함이 불법으로 중국 영해에 머물고 있다. 지금 그쪽에 계속 이제 그 사우스 차이나시 중국이 말하는 그곳에서 중국이 야금야금 뭔가를 넓혀가고 있고 뭐 군사기지화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함대를 딱 그 이웃 나라들 뭐 동맹국들 하면서 그곳에 가져다 놓으니까 당장 치워라.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거든요. 해서 조금 더 긴장이 높아지는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완전히 긴장이 높아져서 무슨 뭐 일촉즉발의 위기 이렇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해야지 되는 일이 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 등등.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하나도 뭐 이루어진 건 없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행동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상대에게는 아예 말뿐이야. 미국도 대통령 바뀌면 별것 아니네. 또 말한 것도 지키지도 않아. 이렇게 미국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국제 이슈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글쎄요, 반 조금 못되게 그 정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했었던 것과 똑같이 가고, 나머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바이든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또 역시 주말에 항상 이 같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 CPEC 그 연례 회의가 열렸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해서 이제 보수 정치 행동위원회 CPEC 약자로 했을 때 정말 며칠 동안 이게 뉴스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딱 그 입구에 트럼프 그 금 동상이 세워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기에 와서 그 금 동상, 마치 어떤 동상을 섬기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제 보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뭐지? 무슨 그 신이 아니라 갓이 아니라 어떠한 그러한 그 황금 가짜를 섬기네 하는 그런 지적도 많았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너무나 강해서 굉장히 뉴스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 투표를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보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70%. 그리고 그 뒤로 인기 있는 사람은 플로리다 주지사 론 디센티스,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등등 모든 것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출마하면 좋겠다. 21%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으면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에 대한 지지가 68%로 껑충 뛰고 맙니다. 그리고 2위가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3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큰아들이요. 트럼프 주니어 4% 이 정도거든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서로 라이벌이 돼서 플로리다의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관계지만 조금 그 관계보다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예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CPEC 참가자 가운데서 98%는 나 트럼프가 좋아 하는 지지자였다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이 이제 기간 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조금 정리될 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은 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다가가겠다, 리치아웃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 엘리트들이 다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 그런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라던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다가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선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살기 어려운 백인 그 워킹 클래스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뭔가를 많이 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관련된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 여전히 소리가 안 나고 있네요.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모시는 곳 강남회관. 강남회관에서 자연산 광어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활어하면 자연산 활어. 타운 내 유일하게 자연산 광어를 서비스하는 강남회관. 또한 강남회관의 자랑 프라임 바베큐와 정통 일식까지 정갈하고 푸짐하게 대접하겠습니다. 넓고 안락한 페리오에서 쾌적한 실내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는 강남회관. 323-937-1070. 오늘 강남회관 2번 나갔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제가 브라이언 와인버거를 먼저 틀었어야지 되는데 그럼 내일 하지 말까요? 강남회관 그런 건 아니죠. 의도하지 않게 보너스를 받은 것이니까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잠깐 규격적인 뉴스 전하고 그 뒤에 생활 뉴스로 이어집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그 이태리에서 베니스에서 20개국 G20 뭐 한국도 포함되는 거죠.
재무장관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백신 배포를 빨리 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제통화기금은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도 올해 경제 성장이 세계적으로 한 6%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를 막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그것은 스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G7 정상회담 전에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G7 국가들의 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됐었던 세계 모든 나라의 최저 법인세를 기업 그 세금을 15% 최저 15% 정도는 해야지 된다. 그래야지 그 기업들이 기업 세금이 적다고 그 해당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세금이 싼 나라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것 없지 않느냐. 그런데 서로 마찬가지니까 모든 나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 미국이 15% 정도로 정했잖아요. 여기에 점점 날이 갈수록 상당히 그 긍정적인 반응이 오고 있다는 것도 역시 미국의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헝가리가 지금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서는 강하게 반대를 한다고 하네요. 헝가리가 아마 이득을 더 많이 보는가 보죠. 최저 법인세를 정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다음 미팅이 10월 달에 있는데 그 전에는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을 거고요. 디테일은 마련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것조차 역시 미국 의회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지금 공화당은 이걸 원치 않아요.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우선 어떤 그 결정적인 그 보여줌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간혹 미국 정부가 안 한다고 그냥 나가버리는데도 교토 의정서는 일본이 해놓고 일본이 그랬는데 파리 기후조약 협약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 안 한다라고 했어도 그것은 계속 이어졌었죠. 이 미국이 원함보다 다른 나라들도 그게 더 원하는 것이 더 많을 때는 미국을 빼고라도 가기는 가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의회도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얘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에 여러분들께서는 몸무게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사람도 있대요.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몸무게가 그대로 있는 사람보다는 미국에서요. 늘어나거나 줄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 더 많죠. 많기는 해서 한 30% 정도가 30% 이상이네요. 여성의 40%와 남성의 30%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입었던 옷이 맞지 않는답니다. 작거나 크거나. 그럼 옷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진열하는 그런 그 스토어라든가 이 사이즈 자체를 재조정, 리사이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리바우스래요.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그 진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지난 분기에 보니까 1사분기가 되겠죠. 매출이 156%가 늘어났습니다. 크던지 작던지 진이 안 맞아서 못 입는 거예요. 요즘엔 더군다나 이렇게 편안한 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이즈 변화 현상이 진을 만드는 리비 스트라우스 회사가 이 매출이 156%나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옷을 업데이트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영향이 되고 변화가 있을 거.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난 사람이 더 많다면 디자인 업계도 변화가 되겠죠. 어떤 형태로 디자인을 하느냐 그런 등등. 스낵을 많이 먹었느냐 운동을 많이 했느냐. 운동을 많이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집에서라도 생전 안 하던 무슨 뭐 자전거 타기라도 한다던가 그러셨던 분들은 몸무게가 뭐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매 성장은 가을에 완전히 오픈이 되잖아요. 학교가 완전히 오픈되면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뭐 풀타임으로 일을 못 하셨다던가 조금 휴직을 하셨다던가 하신 분들도 일을 다시 시작을 할 때가 되고, 그때가 되면은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최근에 늘어난 그만큼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옷의 경우는 좀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잠시 뒤에 IT 그 속보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IT 대통령 암살은 쿠바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뭐 유튜브 같은데 그동안 뭐 쿠바의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렸는가 봅니다. 63살의 크리스찬 임마누엘 산논,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배후인이라는 거죠. 그 주모자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IT계 미국 사람 플로리다주에 두 사람도 고용을 하고 콜롬비아 사람들도 고용을 해서 쿠바 대통령을 내쫓고 살해하고 내지는 내쫓고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서려고 했다.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건 없지만 어쨌든 6월 달에 전세 비행기를 타고 IT에 입국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IT 수사 당국의 결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면은 조금 또 꼬여가는 게 있어요. 지금 IT에서 20명을 체포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체포된 사람의 사살된 사람의 시스터가 내 브라더는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청부살인이잖아요. 용병 내지는 청부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브라더는 그런 일에 개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수경비대에서 은퇴한 사람이거든요. 사살당한 사람이 그 정도 되고, 그리고 국방부가 지금 IT에서 미국에 미군을 보내달라, 우리 정말 무정부 사태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UN 평화유지군도 가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수사팀도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연방수사국 또 국토안보부 소속의 담당자들을 보내겠죠. 백신과 함께 갈 겁니다. 이번 주에 백신 아직까지 IT에서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입원해 있는 그 숨진 사살된 IT 대통령의 와이프는 정치적인 적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쿠바에 대해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 지금 남쪽에서 그 미국 남쪽에서 많은 미군을 요청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쿠바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배고프고 약도 없고 전기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모자란다 하면서 정부, 선거당, 공산주의의 종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위가 정말로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공산주의의 종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오늘 아침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쿠바 국민을 지지합니다. 스탠바이 쿠바 국민. 지금 공산주의 못 살겠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얘기잖아요. 미국에서 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쿠바에 대해서도.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6개월 만에 의사당에 탁 쳐져 있던 그 벽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산뜻하게 벽이 막지 않는 그런 바람의 냄새까지 맡는 시절이 왔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